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특히 직업 선택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면 손쉽게 잘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쉽게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결정들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택력이 업됩니다. 선택을 잘하는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이거 아니면 저거 하는 그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과제를 할까? 아니면 모바일엑스를 볼까? 공부를 할까? 아니면 e스포츠를 할까?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선택의 순간들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의 선택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선택을 하죠. 이 시간도 선택하셨을 거고, 이 영상을 지금 들을까 여부도 선택하셨겠죠. 우리가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가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목적을 분명히 하고, 두 번째는 정보를 모으고, 세 번째는 비교를 하고, 네 번째 결정을 하고, 시도하고 평가하기라고 의사결정 5단계에 관련된 과정들을 정리를 그분들이 하셨는데요. 그것에 관련돼서 여러분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일상의 선택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어떤 것들을 많이 고려하시죠? 네. 특정 회사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디자인, 멋진 디자인, 또 카메라, 아니면 기능, 또 가격, 그런 여러 가지들을 중요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구매하실 때 구매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기간이 다 돼서 그래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고장이 났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서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음 그러니까 화상 기능이 매우 좋은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은 그냥 '카톡만 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고, 저는 주로 전화 그리고 인터넷 가끔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게임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 각각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구매하고자 하는 어떤 그 기준들, 목적들이 다르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되면은 좋은 이유는 시간이 절약이 되죠. 고민하는 시간들,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들이 절약이 되고, 목적에 맞는 결정들을 하기 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하나 구매할 때, 뭐 여기서 제가 스마트폰을 얘기했지만, 뭐 옷을 구매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좀 더 큰 노트북을 구매하실 수도 있겠고, 각종 여러분들의 어떤 뭐 이 수업을 들을까 저 수업을 들을까 기타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것 중에서 오늘은 직업 선택에 관련된 설명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을 하시나요? 어떠한 만족감을 주는 일을 선택을 하시나요? 가치롭게 일할 수 있는,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급여를 많이 주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 맞춰서 정보를 모으는 것이 선행되어야겠죠. 그리고 그 정보를 잘 모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교를 직업들 이 1이 좋을까, 2가 좋을까, 3이 좋을까 비교들을 하시겠고요. 그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뭔가 결정을 하시고, 그러면은 우선은 1번으로 결정을 하고 시도를 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2번으로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초기 단계인 정보를 모으는 단계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맨 처음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다. 나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능력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정보를 다시 모으고 비교를 하고, 그중에 또 하나의 직업을 선택을 해서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직업 선택 단계의 5단계인 경우에는 실행을 하고 그것이 나하고 맞는지 아닌지 다시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나하고 잘 맞기는 하지만 나의 기준이 뭔가
좀 더 나에게 맞는 다른 일들을 찾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1단계, 아니면은 정보 습득을 더 정확하게 해서 전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했었던 1, 2, 3 직업에 추가적인 정보를 해서 더 알아봐서 다시 결정하는 것,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하고 실행을 해보고 다시 그것이 맞는지 여부들을 판단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손쉽게 표로 만들어 본 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여기에서 이거는 네, 중요 기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은 무엇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직업인지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직업 선택을 위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직업들이 있으신가요? 네, 뭐 두세 개 있으시면 두세 개, 두 개의 세 개를 같이 쓰셔도 괜찮겠고요. 맨 왼쪽에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준 항목들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준에 맞는 직업들인지 여부들을 가직무를 통해, 나직무를 통해 혹은 다 직무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려놓으셔도 되죠.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중요한가?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내려놓는 거고,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해서 최상치를 올릴 수 있다. 내가 가능한지 여부들은 나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 능력을 내려놓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 혹은 또 기타 주변에서 많이 추천하는 직업들도 한번 나에게 괜찮을 수도 있겠다. 내 눈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보다 타인이 보는 시선들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알아보시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기준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직업으로 들어서기 전에 맨 처음에 구직을 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할 때 과정의 일이에요. 제가 온라인으로 제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보고 싶은 곳들을 추릴 때 일인데, 아무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제가 서류 지원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라인에 정말 구직 관련된 정보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구인 관련된 정보들이 많고 기업들이 많은데도 제가 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도전하지 못하나라고 보니 너무 정보가 많으니 이것도 할 수 있을 거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도 내볼까 저기도 내볼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며칠 동안 지원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온라인 검색, 그러니까 구인 검색을 할 때는 포스트잇에다가 제가 희망하는 기준들을 적었어요. 내 능력으로 가능하고 출퇴근 거리는 1시간 이내이고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이러이러한 기준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이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적어 놓고 아주 몇 개지만 간략하게 적고 구인 정보를 다시 보니까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볼까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 저도 많이 깨달았고요. 그리고 또 진로 상담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은 진로 상담 선생님들도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실 거예요. 직업 선택 비교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서 보여드렸었던 이거는 매우 간단하게 한 건데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죠. 만일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높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숫자로 가중치를 두어서요. 4개 중요한 순위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가치가 제일 중요하면 50점, 적성, 그 다음에 적성이면 40점, 흥미 40, 그리고 성격 30 이런 식으로 4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기준에 두지 않거나 점수를 낮게 주는 거고요. 각 직무가 4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점수가 뭐 가직무의 총합, 나직무의 총합이 나오겠지만 그 점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준을 점검하고 또 일과 자신과 맞춰볼 수 있습니다. 진로 상담에서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게 중요한 직업 가치가 가치이다. 그러면은 이 직업 가치가 무엇인지 나는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사람마다 이 안정성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게 다릅니다. 오랫동안 근무하는 게 나에게 안정성이 높은 건가? 아니면 이직이 가능할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정성이 높은 건가? 그렇다면은 전문성 플러스 안정성이라는 내용을 여기다 적으셔야겠죠. 나에게 봉사가 중요한가?
나에게 성취가 중요한가? 자기 개발이 중요한가? 나에게 중요한 직업까지 하나만 쓰셔도 되겠고 두세 개가 된다고 하신다면 여기에 두세 개를 같이 적으셔서 각각 이 가 직무, 나 직무에서 이것에 관련돼서 충족시킬 수 있는 점수를 매겨보시는 거예요. 적성, 내 능력으로 가능한가? 현재의 내 능력으로 가능한가? 아니면은 내가 그 일을 잘 해낸다고 한다면 꾸준히 일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기준, 현재의 능력으로 아니면은 내가 정말 그곳에 입사를 해서 할 수 있다면은 몇 년 후에도 계속 전문성을 키워서 내가 능력치를 키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기준으로 세우실 수 있겠죠. 내가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신 분이라면은 뭐 이게 40점이 아니라 50점이 될 수도 있겠죠. 간혹 가다가 물어보시는데요. 선생님 이게 50점, 40점 이게 총합이 뭐 100점 안에서 200점 안에서 오가는 점수인가요? 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의 중요 가치, 그 점수를 매기시고 거기에 맞게끔 직무들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또한 나의 성격, 성향에 맞는지 급여에 맞는지. 자, 여기에서 급여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아요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의 급여면 여러분이 만족하시는지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직무에서, 직업에서 제공하는 급여가 얼마인지 뭐 워크넷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도 있겠고 웨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도 있겠고 기업 정보라고 한다면은 자플래닛이나 기타 다른 사이트 통해서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표 하시는 건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점수, 아까도 강조했지만 점수로 가장 가직무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해라 라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좀 더 여러분과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과 고려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잘 맞을 수 있을지를 가능 예측해 보는 그런 비교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일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아, 아니네, 맞지 않네, 라고 한다면은, 네, 그 다음, 여러분이 선택한 거, 그 다음으로 고려했었던 걸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걸로 결정을 다 했다고 해서 그 끝까지 뭐 여러분이 1년, 5년 계속 밀고 나가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험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돌아와서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직업을 찾아보시는 거죠. 전공도 이것으로 한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지금 전공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꼈을 때 다른 전공들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전과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그 과정에서 편입을 고려하실 수도 있잖아요. 막연하게 편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맞는 다른 전공들을 고려하는 편입 만일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전과도 신중하게 한번 알아보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그 수업 내용들이 내가 정말 잘 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인지 물론 처음에는 잘 어렵긴 하겠지만 전혀 흥미도 땡기지 않고 잘 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학과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것들은 다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쉽게 배우는데 나는 쉽지 않게 배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 있겠죠. 그리고 졸업 후에 진출 분야들을 알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분야가 있는지들을 확인해 보시는 거. 근데 이게 가장 나에게 중요해라고 한다면은 높은 점수를 주고 거기에 맞는지를 보시는 것도 괜찮으시죠. 아까와 같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점수에 따라서 결정을 하진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준을 점검하고 전공과 여러분 스스로를 맞춰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공을 무엇으로 결정하기 전에, 아, 전과를 해야겠어, 편입을 해야겠어, 라고 결정을 딱 해버리기 전에 희망 직업을 결정을 해보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 졸업하고 진출 분야 중에 마음에 드는 분야가 특별히 없는 것 같았는데 한 가지 직업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전공에 머무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희망 직업을 결정을 해버릴 수 있냐고요?
우선은 경험을 해보고 우선 최대한 여러분이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고 이 정보가 온라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말 면대면으로 지금 뭐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잘 못 그러실 수도 있지만 면대면으로 직업 인터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기업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을 여러분이 알아보신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공 안에 있는 전공 후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여러분이 전공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은 더 정확한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크넷을 통해서 여러분 전공에 관련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워크넷 사이트의 진로 직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학과 정보를 보실 수 있고 또한 취업 가이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학과 검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검색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키워드 검색해서 검색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 검색하는 창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전공으로 삼고 있는 아니면은 전공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전과를 할까 아니면 편입을 고민하는 다른 전공들을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검색을 하시기 시작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요약보기라고 해서 전체 화면을 볼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여기에 관련돼서 어떠한 직업 진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취업 현황 몇 퍼센트 취업률이 나오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전공을 비교를 하신다고 한다면 관련 학과 교과목, 그러니까 주요 교과목 내용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요 교과목 내용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여러분이 공부해 볼 만한 것인지 또 만일 이 강의를 1학년이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주요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걸 배우는데 내가 괜찮을지 흥미로울지 잘할 수 있을지를 보시는 것도 괜찮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다 낯설긴 해요. 그런데도 너무나 낯설다. 그리고 내가 배워도 더 배울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전과나 편입을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또 진출 직업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거기 관련 있는 직업들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하고 진출할 수 있는 직업들 클릭을 하셔서 하는 일 내용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교육, 자격, 훈련은 무엇인지, 직업에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전망은 어떠한지, 그리고 임금, 또 능력, 지식, 환경, 어떠한 능력자들, 어떠한 능력을 요구하는지,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지, 또 그 직업에서의 근무 환경은 어떠한지, 복리후생을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내부에서 근무하는지, 외부에서 근무하는지, 그러니까 뭔가 몸을 많이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주로 사무직이 많은지 등등에 관련된 내용들 있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흥미, 가치관과 맞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겠고요. 이 업무 활동은 최근에 생긴 탭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은 뭔가 적혀 있는데 업무 활동이 안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공에 관련된 내용들로 정보를 다 추리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전공으로 가 전공, 나 전공해서 하셔도 괜찮겠고요. 또 아니면은 직업 선택을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염두에 두고 있는 직업들을 적으시고 또한 그것에 관련돼서 어떤 그 외에도 주변에서 추천하는 직업군들에 관련돼서 적으시는 거 괜찮고요. 한번 지금 적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이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들과 연관이 되어 있을지 여기에는 그냥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적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주요한 그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은 내가 가장 강점을 발휘했을 때 잘할 수 있고 기쁨을 느끼는 그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없는 일인지 이런 부분도
업무에 대한 만족도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재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 해내서 인정받고 뿌듯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들은 여러분의 성장 그리고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성, 능력이 여러분 이 일과 맞는지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나? 이것도 네. 또 이 흥미보다 나는 정말 급여가 중요해라고 하시는 분은 이 급여가 높은 점수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급여, 얼마면 될지, 얼마면 여러분이 만족하시는지 한번 여기에다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죠. 그리고 성격, 내 성향에 맞나? 여러분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시나요? 또 어디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외향형이 영업을 하는 게 좋을지, 가능할지, 그리고 아니면은 내향형이 영업직을 하는 게 가능할지, 혹은 외향형이 조용한 연구직을 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어, 실제로 일 환경에 있어서 외향형과 내향형이 일을 더 잘하고 못하고 하는 직업군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각기 그 사람 개개인의 마음가짐과 노력 여부이고,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멘토, 사수를 만났는지, 혹은 본인이 그 일 속에서 어떠한 가치들을 느끼고 보람되게 여기는지 여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외향형인데 연구직 할 수 있을까? 내향형인데 정말 그 영업직 할 수 있을까? 이것에 관련된 의문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 거죠. 보통 제가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서 그럼 포기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여러분이 높은 소득을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어 많은 일을 그곳에서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급여가 높을수록 일이 많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많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가 시간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겠죠.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가 시간을 거의 내려놓으시고 많이 갖지 못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연봉이 높다고 한다면은 어떤 체력이라든지 정신적 어떤 스트레스들을 감내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쓰실 때 그냥 가치 맞나? 적성에 맞나? 흥미, 성격, 급여 이렇게 간단하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화해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지금 기타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얼마를 희망하는데 이 직업은 혹은 이 기업은 요 정도를 준다. 그런데 나는 그걸 위해서 그러면 내가 감내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보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자유로운 직업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로운 직업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전 프리랜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처음부터 프리랜서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전문성을 인정받아야지 프리랜서로서의 일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정말 투자해야 될 최소한의 시간은 얼마일지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내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텐데 그 기간은 여러분이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고 자유로움을 내려놓고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시간이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를 결정을 할 때 기준도 중요한데 그 기준에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얻을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정을 할 때 결정 그 추, 이렇게 평행을 이루면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어느 쪽으로 한쪽 내려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조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로 선택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셨나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 강의를 듣고 이 수업을 듣고 저 맞아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영상이 끝나고 한 번도 시도해 보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영상에서 이 머릿속에서 이 영상을 본 시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꼭 한번 여러분이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 평안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길 꼭 해보시길 화이팅!